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승모판막 역류증이 뭔지, 또 왜 생기는지, 그리고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마이트라 클립 시술의 개요를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마이트라 클립 시술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박성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성지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이 마이트라 클립 궁금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들었고, 네네. 그러면은 이 시술을 하기 전에 검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어떤 검사들을 좀 하고 시술하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 승모판막 역류증이 1차성인지 2차성인지를 나누고, 네. 그다음에 심한지를 따라서 이제 마이트라 클립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대상 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클립을 할 수 있는 모양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환자들을 클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클립을 할 수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알기 위해서 경식도 심장 초음파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식도 심장 초음파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 식도를 통해서 좌심방 그리고 승모판막, 좌심시 이렇게 승모판막 쪽을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검사가 되겠죠.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경흉부 심장 초음파는 이 가슴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 때문에 승모판막을 아주 자세하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식도 심장 초음파는 식도 자체가 좌심방 뒤쪽에 있으니까 이 식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 심장 초음파를 쏘게 되면은 좌심방과 승모판막 그리고 좌심실 모양을 굉장히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고해상도로 이 승모판막을 가까이에서 3D 영상을 잡아서 이 실제적인 모양이 클립을 집을 수 있는 모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경식도 심장 초음파가 모양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네네. 이게 뭐 검사하는 게 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러진 않은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내시경 해보셨잖아요. 내시경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술을 하기 전에 시술을 할 수 있는 모양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 경우에는 마취를 하고 진정제를 쓰고 하게 되고요. 마이트라 클립 시술을 할 때는 전신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경식도 심장 초음파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마이트라 클립 시술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이트라 클립 시술은 일단 전신 마취를 하죠. 네네. 문제는 심장 안에 판막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시술을 하는 팀에서 보는 이 영상에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식도 심장 초음파로 가이드를 하면서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술은 정맥에서 시작합니다. 대퇴정맥으로 관을 넣게 되면은 우심방이라는 쪽으로 카테타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는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없고 벽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통과하겠어요? 저희가 아주 자그마한 구멍을 내는 겁니다.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구멍을 내기 때문에 심방 중격 천자라고 해서요. 치수를 통해서 구멍을 딱 내고 그러면은 좌심방 안쪽으로 관이 들어와요. 그럼 그 관이 들어온 거를 꺾어서 이 승모판막 쪽까지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인형 뽑기 해보셨죠? 네네. 이렇게. 그쵸. 똑같아요. 인형을 이 판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집으려고 하는 들어가요. 집을 것 같다 하고 딱 올렸는데 인형이 안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 각도랑 그리고 위치를 잘 맞추어서 인형이 뽑힐 것 같을 때 딱 들어가서 클립으로 잡고자 하는 판막 앞옆과 뒷옆을 잡아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대는 빠지고 클립은 이와 같이 물려 있죠. 그러면 이 클립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조직들이 섬유화가 일어나서요.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클립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대퇴정맥을 통해 들어와서 우심방, 좌심방 사이에 구멍을 내고 그리고는 이 위치, 적절한 위치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생각을 해서 클립을 해야 되고 위치를 잡아야 되고 처음에 잡았는데 인형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풀고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젠 어떤지 상상이 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럼 시술할 때 클립을 몇 개나 쓰는 겁니까? 그게 이제 무제한적으로 막 쓰면은 네. 되게 좋은데요. 환자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판막을 가운데를 찝어줘서 역류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간 자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협착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일단 환자분의 기본 공간에 따라서 클립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고요. 어떤 분들은 병변이 심하지 않아서 하나만 넣고도 많이 줄어들어서 끝내는 경우도 있고 2개를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많이 넣는 경우는 3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승모판막의 공간이 너무 좁아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거가 무엇보다도 비용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시술 자체가 비용이 굉장히 고비용의 그래요? 시술입니다. 실제적인 비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형차 가격이랑 맞먹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클립 하나가 중형차니까 2개 되고 3개 되면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클립을 하나를 사용해서 이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환자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그러면은 만약에 1개만 이렇게 클립을 사용한다. 그러면 제 상상으로는 어쨌든 다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 사이로 또 역류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건가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술 자체의 목적이 수술이랑은 다른데요. 수술은 판막을 역류가 되는 부분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줄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역류 자체가 아주 심한 분들이 있는데 클립을 넣고 나서 중간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초기 상태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역류의 양 자체가 줄이는 것이 저희의 치료 목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하나도 안 세야 되겠어. 그래서 클립을 자꾸 넣고 완벽하게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오히려 협착증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더 무리가 될 수가 있어서 적절하게 역류증은 남기면서 협착증이 안 생기고 환자분한테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시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네. 하고 한다고 네네. 이번 경우에는 하셨잖아요. 그럼 보통 시술은 국소 마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이트라 클립은 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 마이트랄 클립 자체가 심장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심장이 움직이고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런 복잡한 구조물들이 막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인형 뽑기처럼 들어가서 뽑아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통 자체가 움직이면 못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써 저희가 클립을 제 위치에 짚기 위해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이제 정교한 시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 시술 자체가 가이드를 하는 거가 경식도 심장 초음파를 네네. 통해서 가이드를 하거든요. 이런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전신 마취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안 움직이고 숨도 편안하게 쉬고 중간에 기침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아주 정적인 상태에서 저희가 적절한 위치에 아주 정확한 위치에 클립을 짚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안정성이 엄청 중요한 네. 수술이니까 네. 전신 마취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정말 막 정교한 그런 네. 작업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또 시간이 막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은 이게 사실은 환자분에 따라서 네. 너무 차이가 그쵸. 많이 나거든요. 근데 순조롭게 되고 비교적 간단한 환자분들은 하나의 클립을 넣는다? 그럼 2시간 이내에도 끝나요. 그런데 클립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모양이 너무 복잡하고 이런 경우는 6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고생이시고 전신 마취를 그 시간 동안 하셔야 되고 저희도 이제 경식도를 6시간, 8시간 하면서 가이드하고 시술팀에서 또 계속 그 시간을 시술을 해야 되니까 엄청 어려운 모양을 가진 분들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6, 7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시술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시술을 하고 나서 회복은 어떤가요? 회복 속도는 어느 정도? 네. 회복 속도는 만약에 오늘 시술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시술하고 나면은 정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혈관도 지혈도 잘 되고 그리고 그 오늘 밤에 이제 환자분들이 걸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늘 시술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별 문제 없으면은 사흘째나 이렇게 나흘째 퇴원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2차성 승모판막 역류증 환자분들처럼 기저질환이 너무 많고 심장 기능이 네. 나쁜 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약제도 조절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시술만으로 끝나지 않고 뭐 추가적인 치료를 더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클립 시술 이것만으로 네네. 치료가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가 3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매우 드물지만 저도 정말 싫어하는 상황인데요. 네. 클립이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양쪽에 앞옆과 뒷옆에 클립을 이렇게 물려놨어요. 그런데 이게 딱 물려야 되는데 한쪽이 살짝 물리거나 비스듬하게 물리는 경우는 심장이 자꾸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여기다가 클립을 넣어놨던 클립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은 떨어져 나가면 심장 안으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개용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클립이 이탈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 또 기존에 있던 역류증이 또 더 심하게 되니까 환자분들의 증상이 되게 또 심해지는 경우죠. 그리고 2번째는 사실 아까 저희가 이 클립을 하게 되면 역류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줄이는 목적으로 시술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역류가 아주 심한 경우에 중간 정도나 중간 이하로 줄이고 경증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시술을 하고 클립을 3개를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류가 계속 심하게 남아있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클립을 했을 때 하고 난 이후의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이 호전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수술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같은 경우는 이 판막의 공간이 있는데 클립을 하나를 넣거나 2개를 넣거나 3개를 넣거나 하면 공간이 좁아지니까 승모판막 협착이 생기거든요. 이 클립들이 3개가 들어가면 심장 안에서 서로 부딪히게 되거나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2개더라도 서로 이렇게 모양들이 맞춰야 되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하지만 그래도 이런 협착증이 생기고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게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혹시라도 우리가 또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시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 합병증 이런 것도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술을 하고 나서 시술을 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저희가 합병증이라고 할 때 환자분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과정 중에서 정맥을 통해 들어와서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구멍을 내잖아요. 근데 이제 구멍을 내는데
구멍이잖아요. 구멍을 내면 피가 날 거예요. 그렇죠. 적절한 위치에 구멍을 딱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멍이 잘못 뚫려가지고 심장의 다른 조직을 뚫게 되면은 심장 안에서 피가 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심장을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피가 고여가지고 심장이 기능을 잘 못하게 하는 심장 압전이라는 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클립이 이탈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정맥에 시술을 하기 위해서 관을 넣기 위해서 구멍을 내게 되는데, 이런 정맥에 대한 혈관에 대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금까지 경피적 승모판막 재건술 시술 과정과 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또 우리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승모판막 역류증 환자들, 특히나 2차성 승모판막 역류증 환자분들은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다 본인의 치료를 포기를 하세요.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기 싫다. 나는 그냥 이만큼만 살면 됐다. 하지만 그 분들에게도 이런 새로운 치료 방법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전문가와 만나서 논의를 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순환기내과 박성지 교수님과 2편에 걸쳐서 경피적 승모판막 재건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수술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판막 역류를 잡아줄 수 있는 이 마이트라 클립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판막 질환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우리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심장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